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경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요. 예체능 교육을 어릴 때 꼭 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꼭 시켜야 할까요, 선생님? 할 수 있다면 네. 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왜 그런 확신을 가지시게 됐나요, 선생님?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냥 일반적인 이유로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떤 과제에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1시간 동안, 1시간 너무 과하고 10분, 20분을 집중해서 푼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30분 동안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한 곡을 완성해 가면서 얻게 되는 그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권도 다니면서 이 띠가 변하는 거에 남자애들이 그렇죠. 엄청난 또 네네.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예체능은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해서 좀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 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또 몰입하는 경험, 이런 것들도 느끼게 해주는 데 있어서 또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감수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계속 가지고 이렇게 뭔가 싹을 키워가게 되는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보통 시간표를 이렇게 보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남았네. 그럼 여기를 뭘 보내야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예체능 교육이 어떤 목적 없이 시간 때우기나 약간 보육의 목적으로 되는 경우에 보육의 목적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시간과 돈은 많이 들였는데 아이한테 별로 얻는 거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좀 다른 목적으로 잘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체능 교육도 뭔가의 플랜을 좀 짜는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 정말 중요하죠. 그렇군요. 어떻게 플랜을 짜면 좋을까요? 뭔가의 기준이 있으면 플랜을 짜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그냥 남는 시간 아니면 남이 하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체능 교육에 플랜을 짜면 좋을지. 일단은 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좀 맞아 떨어지면 그때 아이가 학교 생활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좀 잘 염두해서 세우는 것도 좋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4학년, 5학년이 되면 수학이나 영어, 시간이 없죠, 이제. 이런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이 플랜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교육과정과 아이에게 맞는 시간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 시작은 한 7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이제 초3 정도까지로 해서 이렇게 플랜을 짜면 좋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아이들이 좀 어떤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나요? 예체능과 관련해서? 일단 어려운 거는 미술. 네. 미술. 네네. 생각보다 미술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글을 써라. 뭐 이걸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라. 이런 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작품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그냥 단순히 그런 그림 아니라 미술적인 내용들로. 그래서 저는 너무 획일화된 미술 교육을 반대를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람도 좀 온전히 그리고 적당한 색깔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들어가면,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눈을 얼마나 예쁘게 그리냐, 뭐 이런 것도 아이들 간에 경쟁이 되나요? 경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때 줄넘기를 못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쌩쌩이 개수가 아이들 약간 뭔가 순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체능을 시키는 것이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막 경쟁해서 거기서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통 예체능 교육하면 우리가 보통 음악, 그다음에 또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보통 저학년 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좀 팁이 있을까요?
일단 음악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아니면 7살이니까 피아노부터 보내야겠다. 네, 딱 생각나는 게 피아노인 것 같아요. 음악하면. 네. 또 체육하면 태권도, 네. 네, 미술학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모든 아이들이 피아노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태권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악기에 관심을 갖는지 아이랑 좀 얘기도 나눠보고 네네. 그래서 아이의 선택권을 좀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체육도 꼭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다. 그쵸. 검도도 있고 네. 줄넘기도 있고 네. 축구도 수영도 있습니다. 있고. 네, 수영도 있고. 네. 그래서 아이가 운동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을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되게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치고 그래서 당연히 음악 줄넘기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고 딱 데려가서 등록까지 다 했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애들 하는 거 구경하다가 재밌을 것 같으면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너무 애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쵸. 네,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억지로 보내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좀 살피시면서 선택하면 좋겠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의 그런 예체능 교육의 예체능 학원을 시작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원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3월 달에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는데 학원까지 새롭게 적응해야 되니까 이중에 그런 고통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원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3월은 피해 주시고 겨울방학 네,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그 방학을 놓쳤다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로 해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체능 교육은 사실 공부랑은 되게 동떨어진 조금 노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좀 그 시각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체능 교육은 저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교육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뭔가 쉬고 싶을 때 그 내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악기라던가 맞아요. 운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자들 중에도 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예체능 교육이 공부랑 아주 성향뿐만 아니라 이런 이해력 이런 것과도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미술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또 글쓰기랑 연결될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피아노의 악보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논리적인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친구들을 보면 결국은 자신이 나와서 커리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취향인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을 기반으로 한 커리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취향이 없는 친구들은 사실 또 어딘가 기댈 구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취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할 때 즐겁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씨앗을 뿌려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예체능 학원을 고를 때 이거는 좀 엄마의 뭔가 깨야 할 팁이 있나요? 네, 깨야 할 팁이 있죠. 네. 안전. 네, 예체능 교육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또 만약에 학원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그 학원 차량의 안전 문제는 잘 되어 있는지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것도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라는 것도 저는 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체능 교육을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봤고요. 저희 둘의 의견은 네, 가능하면 이런 예체능 교육을 통해서 성취감, 또 몰입감, 또 감수성, 취향 이런 것들을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